리더의 생각이 행동에 다 드러나서 결과의 100%를 좌우한다. 어떠면 많은 방법을 배우고 많은 가지가지의 유튜브에 솔직히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죠. 누군가의 마음가짐의 농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수당으로 때로는 결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분이 아침에 화장하는 모습, 그분이 아침에 눈썹을 그리는 모습, 그분이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 의복을 입는 모습, 명함을 주는 모습, 전단지를 주는 모습, 당연히 백만갑의 전달력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이 행동에 드러난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느꼈고요. 우린 리더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애터미에서 부자 되려고 들어왔는데 B급 수당이 보니까 사람을 모으고 또 세일즈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리더라는 덕목을 해결해야지만 월 1억을 준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다행히 애터미 센터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의 덕목은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안 되는데 실력은 맥락은 쌓으면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발전하고 싶은 돈을 벌겠다 그러면 쌓아가는지 안 쌓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또 그 실력이 쌓이게 되면 성과를 나타내는데 이 성과를 나타내는 실력은요 다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 팀장이십니까? 여러분이 국장이십니까? 여러분이 본부장이십니까? 조직에 오면 그 리더의 마음가짐이 결정한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의 보스인 우리의 그 수장이신 박한길 회장님 또 노종구 단장님이 조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태도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되라.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 태도는 그 모양이거든요. 모양. 그 모양이 내 손가락을 지령해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막 지령해요. 오늘 바짝 긴장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가라. 오늘 멋진 사람을 헬프하러 간다. 눈빛 긴장해라. 이렇게 마음에서 막 지시를 해요. 마음에서 막 지시를 해서 모양새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을 끼칩니다. 영향을.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 습관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팀장님이라고 가끔 꼬사리 먹죠. 국장님이라고 꼬사리 먹고 왜요? 여러분이 애터미에서 월 1억이라는 돈을 먹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팀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그 강영희를 꾸지람이라기보다는 그 팀장의 역할,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덜 서운하고 또 계속 지속하게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애터미에서 수입 또한 오토 판매사조차도 여러분 빙고 수당 가능한데요. 오토 판매사 12번 찍혀야 한다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과 문제 해결이나 리더십이 안 되면 오토 판매사 떨어지는 거 아시죠? 하물며 월 1억이라는 거는 리더의 태도의 마음가짐은 여러 가지의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더와 매니저의 차이. 매니저는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리더라고 해서 변화, 발전, 혁신 이 단어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한테 절대 안 쓴소리 안 했는데 진짜 꾹 참고 100만갑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것도 발전이에요. 또 나는 누군가한테 후속 조치를 누굴 귀찮게 굴어본 적이 없는데 후속 조치를 그렇게 하래요. 보면 딱 사람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그것도 나한테는 혁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누군가한테 다가서기 싫어요. 까칠해서 정말 싫어. 나하고 맞지도 않는 파트너야. 근데 다가서야 하는 것도 또 온몸으로 해야 되는 나에게 입장에서 혁신입니다. 우리들이 팀장, 판매사,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 인페리어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나는 그 역할자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애터미 센터에서 다행히 여러분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트레이닝도 압축해서 받으려 그러면 마음가짐이죠. 기필코 나는 태도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죠. 발전하는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나가 준비가 된다면 태도가 돈인 사례는 여기 하재청 총장 같이 있는데 이제 요 밑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해요. 어떤 청년이 굉장히 남달라 보여서 그 청년을 이렇게 예의주시했던 게 이제 태도 때문에 예의주시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휴대폰을 쳐다보거나 딴짓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골프를 치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고객들을 예의주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유달리 휴대폰을 쳐다보지 않고 그 고객 한 분 한 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그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골프장 청년이 눈에 띄어서 이제 하재정 총장이 굉장히 저 친구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눈에 띄어서 어디에 직장도 또 추천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직장을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에서도요 놀랍게 그 청년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크게 벌 수 있겠다고 이런 청년 처음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 청년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태도는 그렇게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에서 행동에서 몸이 나온다. 또 주차장 발레 파킹 얘기 여러분이 책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어느 노 부부가 빗길에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찾아오는데 잘못 찾아왔잖아요. 근데 발레 파킹맨이 자기네 관할 아닌 곳에 내린 분을 친절하게 그쪽에 가서 이제 호수백 호수까지 다 해서 그분 친절하게 빗속에 자기 영역이 아닌데도 다 안내하신 그 발레 파킹맨이 어느 모 그룹의 전 세계 호텔을 관리하는 CEO가 됐다라는 사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폰서가 가면 리크루팅이 되는데 내가 가면 안 돼. 뭘까요? 당연 태도의 차이입니다. 저 스폰서의 가리마, 저 스폰서의 눈빛, 저 스폰서의 예쁜 피부, 준비된 피부, 저 스폰서의 준비된 눈빛, 준비된 화법, 저 애터미의 사명감을 전달하는 톤, 모든 것, 자료 등등등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리크루팅이 되어 있는 태도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과 사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태도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번 이 단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충직이란 뭘까?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중심이 있는 마음가짐에 정직하라라는 건데 이렇게 제 뇌리에 딱 꽂히는 말이요. 일과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래요. 저 사람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다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태도. 우리 대충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거짓말하잖아요. 나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한 거 아니잖아요. 일에 거짓말하지 마라. 믿음직스럽고 정직한 사람, 일과 사람에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리크루팅 될 때 느껴진답니다. 사람과 일은 본래 하나다. 집중력은 리더의 초격차를 만드는 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토팜에서 막 1년 안에 갔대. 어떤 사람은 막 6개월 만에 갔대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모든 태도는 그 초격차를 가늠할 겁니다. 신뢰를 도둑맞지 마라. 나의 고객에 대한 신뢰, 스폰서의 신뢰, 파트너의 신뢰, 나에 대한 신뢰 여러 가지죠. 한번 생각해 볼 문구인 것 같습니다. 앨런이라는 회사 미국의 7위 기업의 에너지 회사입니다. 네, 회장이 부도덕한 정직하지 마음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에서 이 주식 못 사면 난리 날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회사가 주가 조작과 부도덕 또 기타 여러 가지를 무마하고 정치자금이든 등등등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한 기자가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그걸 막다 못 막아서 결국 40일 만에 부도 직전까지 투자자들 한꺼번에 주식 다 팔고 돈 빌려간 은행들이 한꺼번에 다 돈 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망했어요.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부도덕함을 방치하면 무능하다.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우리 그냥 오늘 다시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물며 혹시 스폰서한테도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등등등 하다못해 온라인 재판매든 여러 가지 등등등을 무마했으면 결국 나한테 온다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돈 버는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고객의 고민을 덜어주는 회사. 나는 소비자 100만 갑을 하든 예비 파트너를 하든 그 고민을 덜어주는 리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어디가 가렵지? 저 사람 애터미 이야기만 막 내가 쑤셔넣지 않나?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회사 중에요. 굉장한 매출을 창출해내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런 회사는요. 고객이 느끼지 못하는 고민을 깨닫게 해주는 회사가 큰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래요. 우리도 한번 고객이 고민을 느끼지 못한 걸 깨닫게 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가 되는 태도의 리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이 준비가 돼요. 여러분 태도는 눈금으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되고 저 사람 시간을 내는 것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꺼내고 시간을 꺼낼 수 있는 거는 요 속에 마음속에 이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꺼내진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돼요. 난 제품 설명이 너무 못해. 난 보상 플레이 너무 안 돼. 난 제품을 솔직히 다 안 써본 것 같아. 감이 없는데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100만 갑을 돌리지 않나? 메타인지 한번 해보고요. 내 착각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명했는데 지갑이 열어져 있지 않아. 안 나와. 저 사람 시간을 안 내준대. 그러면 난 설명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준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메타인지도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눈과 귀를 열어서 좋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 큰 힘이 된다 하잖아요. 요즘 100만 갑이 더 많이 전달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엄청나대요. 아시겠지만 뭐 했다 모르겠다 스피치 시키면 눈 감고 막 얘기한 듯이 막 큰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면 자기가 봐도 너무 이뻐. 나 강현이 너는 진짜 어쩜 이렇게 준비를 잘하냐? 야 강현이 너 이거 어떻게 애터미 사업점을 이렇게 기똥차게 준비했어? 너 진짜 잘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갖춰야지만 이 자존을 갖춘 이 태도가 눈에 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 팀원과 더불어 성장하는 겸손함.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저 혼자 잘하는 거는 뭐 늘 습관처럼 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와보니 함께 잘하는 것이 굉장히 끝없이 인내해야 되게 힘든 면이 많더라고요. 물론 같이 가서 원리력 권력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공유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는데, 두려움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저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설픈 준비하면은 시킬까봐 무섭지 않아요? 만반의 준비를 하면 왜 안 시켜주지? 이러죠. 여러분, 왜 밖에 나가 헬퍼 100만 거 무서우냐면요. 내가 만반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콜든 컨택이든 지인 컨택이든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자신이 가진 힘을 부드럽게 조절하라. 어려운 것 같아, 저도 엄청 세기만 하거든요. 강약 조절을 해야 태도를 갖춘 리더의 자세를 가질 수 있대요. 우리 함께 해나가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리더의 마음 챙김은 자신을 위한 배려다. 내 마음을 챙기는, 자기가 유리 멘탈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애터미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진정성 있는 자기 자신을 이제 챙기는 자가 동기부여, 기타 여러 가지 멘탈을 이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게 리더로서의 어떤 팀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어떤 리더자로서의 배려. 나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 나 우울증, 조울증, 강의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팀원들의 배려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 챙김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배려에 대한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개방이라는 단어가 태도 속에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혁신적인 태도, 진솔함의 역량을 더하라. 우리 거짓말 떠나서 진짜 속마음으로 회사의 고객이든 파트너든 스폰서든 내 주변을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요. 이 리더의 말하기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요즘에 고민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더는 안락한 소파여야 한다. 이 단어도 굉장히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팀원을 모을 때 열심히 용병처럼 열심히 하라라고 열정을 주던 저였지만 과연 파트너한테 무엇인가 안 됐을 때 무엇인가 또 회복 탄력성이 필요할 때 어떠한 과정에 내가 안락한 소파를 제공했는가 등등등의 다시 텐션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리더의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성, 이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도 각기 다르고 사건과 사고가 다르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리더의 말하기 같은 말이라도 좋게 말하는 사람을 옆에 둬라. 나도 돼야겠죠. 한결같고 행동에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투명성, 일관성을 가진 캐릭터 등등 여러 가지의 칭찬 지금까지 듣는 거 되게 많으니까 또 나 혼자만의 밀어붙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 성적은 혼자 할 수 있는데 성과는 반드시 이 소속감을 갖고 이 리더들을 조직원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팀원들하고 해야 된다는데
되게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은 되게 비겁하대요. 우리 가끔 파트너, 스폰서 배신한 것 같아 속상하잖아요. 저도 간만에 생각해보면 나도 굉장히 비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비겁하다. 본인이 불이익에 민감하다. 너무 기대 높이지 말래요. 현실을 자각하래요. 사람은 저 스폰서 별로고요. 저 스폰서 좋아요. 그럴 수 있다. 나도 옮겨갈 수 있다. 이래야 인간관계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답니다. 리더의 말하기 핵심 원칙, 팀원들에게 눈치를 살펴라. 유유진지, 유머 있을 때 유머 있고 진지할 때 진지해라. 꼭 하라라는 소리예요. 피드백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목표를 3개월 후에 세미 판매사 갈 건데 당신과 내가 상의해서 도달할 거야 라고 출력 신호를 미리 설정하고 지금부터 그와 내가 상의해 가면서 하는 출력값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 묻고 대묻고 또 묻고 대묻고 해서 그 과정을 꼭 반드시 피드백 해주라는 소리가 리더가 꼭 해야 될 말이랍니다. 또 팀원들의 눈치는 세세하게 살피라는 소리고요. 또 너무 딱딱하게만 밀어붙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갈망, 당연히 그 간절함이라고 표현 많이 듣잖아요. 갈증이 있는 리더를 못 만나면 내 팀원들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환경이 간절해서 어쩔 수 없이 간절할 수는 있지만, 애터미 직함을 가진 이상 무조건 갈망하는 리더가 돼야지만 피해를 안 줍니다. 우리 10명 중에 다 90도인데 그 사람, 다 90도, 100도인데 그 사람만 온도가 50도면 팀워크를 해치는 겁니다. 리더는 자기 분야의 덕후가 돼야 된다. 자기 분야의 덕후. 야, 너네 애터미 이것만큼 끝내준다. 여러분 덕후는 어떤 과목이 덕후인가요? 하나하나 덕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실패 봤을 때 그런 합리적인 낙관, 아까 그 안락한 의자인가, 그것도 그 질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리더가 등받이 없는 의자에서 일해야 된다. 많이 때리는 문구예요. 많이 때리는 문구인 것 같아요. 리더가 만족하고 멈추면 조직도 멈춘다. 리더는 피곤해요. 솔직히 버거워요. 언제 내가 뭐 리더십 하겠다고 했냐. 나 그냥 돈 벌려고 왔는데 하는 처음에 자충우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원리력을 해서 우리 가족을 가문을 바꾸겠다는 선택을 했으니 우리 직급 보너스 원리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형태는 영향력, 어떤 형태는 롤모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단장이라는 마음, 소심을 의지하는 깔끔한 태도, 일과 삶의 좋은 습관, 아까 말했던 내가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했어요. 그럼 그걸 초지일관 계속하는 지속해 있나? 10년은 해야겠다. 원리력을 해야 되는 양심이 있지. 이런 지속하는 반복의 단정한, 깔끔하고 단정한 초심을 잃지 않는 태도. 또 여러분 얼굴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팀원들이. 여러분 평판은 어때요? 고객들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평판은 브랜드죠. 이 얼굴을 기억하시고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추구해라. 태도는 모든 것이다. 등등. 이게 나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실적이 반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나타난 곳이 대실적입니다. 태도가 준비된 스폰서에서 여러분은 대실적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나은 파트너들이 나와서 저도 대실적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실적을 준비하려면 작은 이익에 따지지 않고 욕심을 버리는 열정. 즉 뭐냐면 대실적이 빵 나갔어. 근데 소실적에 넣고 싶어. 뭐예요? 욕심입니다. 난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과정을 내가 준비하지 않고 오른쪽에 준비된 사람은 대실적에 욕먹고 소실적에 갖다 놓은 파트너도 죽고 없이 양보해야 될 준비, 또 신뢰자본 준비, 또 애터미 주변 포기하지도 않고 막 주렁주렁 갖고 결단도 안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소실적을 바라시면 소실적에 있는 씨앗은 고생합니다. 미친 열정, 넌 파는 거 못해요. 뭐든지 다 팔아요. 라는 마음가짐, 누구든지 다 맞추겠다. 스폰서, 고객, 파트너, 목표를 정하면 무조건 해낸다. 여러분 코어를 정했는데 저 못해요 하고 무너지는 코어입니까? 저는 무조건 한다면 합니다. 라는 그 평판을 가진 목표를 해내는 그런 코어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실적이 나갈 준비고요. 내 브랜드 평판 마음가짐, 또 시간을 내라가 아니라 스스로 내는 주도적이고 일하는 사람, 또 지속적인 지구력으로 나는 단독적인 연금소득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계속 나오는 돈을 만들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오토판매사, 또 팀장 등등등을 만듭니다. 다 지속해서 망가지거든요. 개인 사업이 아닌 팀 사업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요.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성장하는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모든 걸 다 해낼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지, 자존, 배려, 개방, 갈망, 단정. 단정하고요. 우린 부족하지만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요술쟁이처럼 고객도, 스폰서도, 또 파트너도, 리크루팅도 딱딱딱 된다 하니 내가 명품이 되고 명품 라인을 만드는 우리 식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태도, 문성우 박사님의 책이 나와 있는데 너무도 멋진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들의 사업에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